주식회사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이라고 그래서 증자나 감자를 하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액면 단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내주시면 돼요.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서 액면 단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보시켜 놓는 것, 저장이라는 얘기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보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여기 뭐가 있냐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새로운 개정 과목들이죠. 감자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단원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합니다. 때문에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자본잉여금 다음에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을 우리가 자본조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주식발행 초과금의 반대 뭐가 있냐면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있어요. 주식 할인발행 차금. 감자차익의 반대로 감자차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감자차손. 자기 주식을 처분하려면 자기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식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의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조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죠.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손익이니까는 이익이나 손실 중 앞에 우리 매도가능증권 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익이나 손실 중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거,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항목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익이나 손실 중에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게 있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 그리고 해외사업 환산이익이나 환산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생긴 거는 이익이나 손실이기 때문에 수익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즉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자본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자본잉여금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발생한 이익, 이것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뭐가 있냐면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든지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 이렇게 적립금자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미처분의 뜻이 뭐죠?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걸 뜻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잉여금은 두 가지를 더해준 거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걸 우리가 전기 2월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전기 2월 이익잉여금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에요. 전기 2월 이익잉여금 플러스 당기 순이익. 자, 특징이 이익잉여금의 특징은 무슨 이렇게 적립금자가 들어가거나 이익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걸 막 뒤섞어 놓고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뭐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제가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기하라고. 그래서 지우면서 한번 천천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회사의 자본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액면단가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주식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면단가 곱하기 발행주식수.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의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이에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으로서 뭐가 있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주식 배당금, 주식매수 선택권, 다 생소한 계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자주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암기하고 까먹더라도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주식 배당금, 주식매수 선택권. 자, 기타 포괄손익은 이익이나 손실인데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었었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해외사 환산 이익이나 해외사 환산 손실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말을 써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란 말 씁니다. 이익준비금, 기타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은 작년에서 넘어온 이익여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기 2월 이익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합친 것을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게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암기하셨나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를 하나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선생. 자, 주식회사 강선생이라는 주식회사를 하나 차려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회사를 차릴 때는 주식을 발행을 해줘야 돼요. 주식이란 증권을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식이란 증권은 뭐냐면 네가 얼마 투자했니? 그럼 나는 그 증서로다 해서 네가 투자했다라는 증서로 해서 주식이란 증권을 써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게 있어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가 주식회사 강선생을 설립을 하면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만약에 100만 주로 했습니다. 100만 주로 했고요. 이 중에서 설립 시에 20만 주를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20만 주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1주당 액면 단가는 500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당 액면 단가는 500원씩.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상품권 본 적 있나요? 만원짜리 상품권. 그러니까 그 만원짜리 상품권에 보면 만원이라고 써있고 5천원짜리 상품권에는 5천원이라고 써있죠. 그걸 우리가 액면금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액면금액. 그래서 상품권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장으로 얘기를 하지만 주식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주로다가 수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10만 원을 투자했니? 그럼 나는 상품권 만원짜리면 주식 만원짜리를 10장이 아니라 10주 발행을 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증서로. 자, 다시 한번 영어. 우리 회사를 차리는데 네가 1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럼 나는 10만 원에 대한 증서를 써줘야 되겠죠? 그거를 만원짜리를 10장. 근데 장이라고 안 하고 주라고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10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 20만 주를 발행을 할 거고요. 한 주당 액면 단가는 500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제가 강 선생이 저는 10만 주를 살 거예요. 이 회사의 주식을 10만 주를 살 겁니다. 자, 두 번째, 김 선생은 6만 주를 산다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최 선생은 4만 주를 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토탈 20만 주가 되는 거죠. 토탈 20만 주가 되는 거예요. 이 20만 주를 100%로 놓고 봤을 때 20만 주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저는 50%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걸 우리가 지분율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의 지분율은 50%가 되는 거고요. 5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 선생은 6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지분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최 선생은 4만 주라고 그랬으니까 2는 4에서 20%가 지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데 저걸 우리는 자본단원에서 지분율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한 주당 500원씩이니까 나는 5천만 원을 이 주식회사 강 선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김 선생은 우리 회사에 500원씩 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최 선생은 500원씩 해서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합이 우리 회사는 1억을 가지고서 회사가 설립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설립 시 자, 주식 20만 주에 자, 여러분들 괄호 안에 AW 표시한 게 단가 표시예요. 단가. AW 표시가 단가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액면 단가라는 말을 써요. 액면 단가. 액면 단가를 이렇게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AW 500원. 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액면 단가 500원을 20만 주를 500원에 발행을 했어요. 500원에 발행을 해서 줬습니다. 발행하고 돈 받아서 보통예금을 했어요. 보통예금하다. 자, 우리 모든 회계는 우리 개개인별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 내가 5천만 원을 저 강 선생에 입금을 했고 김 선생은 3천만 원을 입금을 했고 최 선생은 2천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주식회사 강 선생에. 그럼 주식회사 강 선생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주식을 각각 10만 주, 6만 주, 4만 주씩 발행을 해서 줬다라는 얘기죠. 돈을 받고 보통예금 했죠. 차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 대변에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본금이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1억 원.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 뭐 있다고 그랬죠?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말 쓰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주식을 발행해서 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를 해줬잖아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요거
발행 주식수 20만 주 했었죠. 20만 주 곱하기 액면 단가 500원을 해서 액면 금액 1억 원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5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했으니까 보통예금도 1억 원이 되는 거죠. 500원에 발행을 하고 보통예금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1억 원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돈이 1억 원이 들어왔어요. 1억 원 들어왔고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10만 주, 6만 주, 4만 주를 줬습니다. 이게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 1억 원, 대변에는 자본금이 1억 원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들어가고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가 들어가니까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까 장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매출이 3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변에 장사를 해서 보통예금이 3억 원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3억 원, 대변에는 매출이 3억 원입니다. 매출이 3억 원, 상품 매출이 됐든 뭐 제품 매출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월급을 줘야 되겠죠? 월급을 줘야 돼요. 급여가 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여가 1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억 원이 나갑니다. 자, 회사 설립을 했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얘는 설립시였었어요. 설립시 재무상태표였었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매출이 수익이고요. 급여가 비용입니다. 매출이 수익이고 급여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출 3억 원에서 마이너스 급여 1억 원이죠. 는 이렇게 해주면은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2억 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당기 순이익은 2억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회사 설립했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후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장사를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억 원이 있었는데, 그죠? 3억 원이 들어왔고, 다시 1억 원이 나갔으니까는 보통예금은 얼마가 남을까요? 3억 원이 남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통예금 1억 원 들어왔죠? 또 3억 원 들어왔죠? 4억이에요. 4억에서 다시 1억 원 나갔으니까 3억 원이 남습니다. 자본금은 1억 원 변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차변은 3억 원인데 대변은 얼마입니까? 대변은 1억밖에 안 돼요. 우리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모자릅니까? 2억 원이 모자라요. 2억 원. 얘가 바로 뭐냐면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이 내려오면서 어떤 말로 써주시면 되느냐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 2억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그랬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을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냐면 2억 원이 생겼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생겼고요. 장사를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금 당겨서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가 끝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여기에다 작성을 할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 얘는 설립시라고 그랬고요. 보통예금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억이고요. 보통예금이 3억 이렇게. 자본금은 얼마 가면 되느냐면 1억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 버는 거니까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익 잉여금이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도 3억이 나오죠.
여기도 3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 한번 보실래요?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는 자본이 1억 원이었었어요. 자본이 1억 원. 나누기 20만 주를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주당 순자산가치라고 그래요. 순자산가치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500원이었었어요. 맞죠? 액면가가 500원이었었으니까 처음에, 그죠? 처음에 액면가가 500원이었었으니까 주당 순자산가치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사가 끝난 다음에는 자본이 돈 버는 것까지 해서 3억 원이 됐단 말이죠. 돈 버는 것까지 해서 3억 원이 됐어요. 3억 원. 그럼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똑같이 20만 주를 하면 주당 순자산가치는 이제 얼마가 됐느냐면 1,500원이 되는 겁니다. 1,500원. 장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장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자본이, 얘도 자본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회사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까지라고 그랬어요. 3억 원이 됐으니까 3억 원 나누기 똑같이 20만 주. 우리 몇 주 발행했다고 그랬습니까? 20만 주를 발행했으니까는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면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500원짜리 회사다. 이때는 우리 회사는 500원짜리였었는데 이제 1,500원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강 선생, 김 선생, 최 선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박 선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박 선생이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 보고서, 이 주식회사 강 선생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박 선생이 나도 거기 투자하면 안 될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00만 주였었고요. 설립 시 20만 주를 발행을 했으니까 아직도 미발행 주식이 얼마 있어요? 미발행 주식이 80만 주가 있는 거죠. 100만 주 중에서 20만 주를 발행을 했고요. 미발행 주식이 80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발행 주식 중, 즉 80만 주 중, 그래 들어와도 돼 박선생, 너 몇 주 살 거야? 라고 했더니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2만 주만 살래. 2만 주만 살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발행 주식 중 몇 주를 발행하면 되느냐면 2만 주, 액면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00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액면 단가가 500원, 그죠? 500원짜리잖아요. 액면 단가 500원짜리. 자, 미발행 주식 중 2만 주 500원을 과연 얼마에 발행을 해야 될까요? 얼마에 발행하고 보통 예금하면 될까요? 보통 예금하다. 회의를 열어야 되겠죠? 우리 셋이서 강 선생, 김 선생, 최 선생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박 선생이 들어온다는데 우리 얼마 받을까? 500원 받을까? 야, 안 되지. 우리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은 돈이 있는데 500원만 받으면 안 되지. 최소 얼마 이상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최소 얼마 이상? 그렇죠. 우리 회사의 값어치가 이제 1,500원이 됐으니까 1,500원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받을 금액이 1,5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1,500원에 발행하고 보통 예금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보통 예금이 2만 주를, 여러분들 2만 주를 1,5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3천만 원 받는 거죠. 차변의 보통 예금이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이 3천만 원.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가면 될까요? 자본금이 가시면 되겠죠. 자본금은 근데 항상 무슨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액면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니까 얘가 자본금이죠. 얘가 자본금.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뭐야? 결국은 1,000만 원짜리를 얼마 받은 거죠? 3천만 원 받은 거니까는 2천만 원이 이득이죠. 요만큼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얘는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란 얘기죠.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아주 쉽게 여러분들 혹시 모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모임.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서 모임을 만들어서 먹자기를 만들었어요. 회비를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내고서 먹고 하고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1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한 명이 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야, 나도 그 모임 들어갈게. 그래, 너도 들어와. 그러면 달달이 10만 원만 내면 안 되겠죠? 기준에 모아둔 돈이 회비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 몇 명이서 모아둔 돈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이잖아요. 야, 그러면 너도 50만 원 내고 들어와.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돈 버는 게 처음에는 500원이었었지만 돈 벌어서 1,500원이 됐으니까 너 우리 회사 들어올 땐 최소한 1,500원 이상 내고 들어와야 돼. 근데 그냥 딱 1,500원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건 3천만 원이에요. 원래는 1,000만 원짜리인데. 그죠? 1,0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2천만 원만큼 돈 벌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고요. 이익이지만 수익이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고요? 자본잉여금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자본잉여금의 첫 번째 뭐 설명을 해드렸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뭐가 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고요. 급여가 3억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만 많이 줬어요.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면 매출이 3억이에요. 그런데 급여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실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죠? 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실이 5천만 원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재무상태표고요.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장사가 끝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은 이제 얼마 남느냐면 1억 들어왔죠. 3억 들어왔으니까 4억 원인데 3억 5천만 원이 나갔으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보통 예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1억 원이 갑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 가요. 항상 대차 맞출 때는 차변 기준입니다. 차변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5천만 원. 여기도 똑같이 5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왜 차이 나냐면 네, 이렇게 순손실이 나와야 돼요. 순손실을 잉여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결손금이라는 말을 써요. 결손금이 5천만 원입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결손금은. 결손금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결손금은 손실이니까.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마이너스하면 5천만 원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20만 주를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250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적자가 났으니까 25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때는 자, 미발행 주식 중 박선생이 2만 주만 산다라고 그랬으니까 2만 주의 액면 단가가 500원이죠. 2만 주의 액면 단가가 500원입니다. 2만 주를 얼마에 발행을 해야 될까요? 발행하고 보통 예금하면 될까요? 보통 예입하다. 500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500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올 텐데 500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의 자본이 250원으로 쪼그라들었으니까 네, 250원에 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500만 원만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예금은 500만 원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줬으니까 대변에 뭐가 가시면 되느냐면 자본금이 가면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본금과 단기매매 증권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했을 때가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액면금액 1,000만 원이 가시면 돼요. 차변에 보통 예금은 5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자본금은 얼마가 가느냐면 1,000만 원이 가면 됩니다. 여기 500만 원만큼 손해봤죠. 500만 원만큼 손해봤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얘는 손해를 봤으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고요. 자본 거래에서 손해를 봤으니까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본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본 조정. 그리고 얘는 손해 본 거니까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는 말을 써요. 차감 항목.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우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만 주라고 그랬어요. 저거 다 정관에 정해놓아야 돼요.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 내의 규칙을 정해놓은 걸 정관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못 바꾸니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라고 했고요. 이 중에서 20만 주를 액면단가 5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내가 10만 주, 김 선생이 6만 주, 최 선생이 4만 주일 때 지분율이 제가 50%, 30%, 20% 각각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나는 5천만 원, 김 선생은 3천만 원, 최 선생은 2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최 선생은 2천만 원. 그래서 지분율만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강 선생이 10만 주, 50%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김 선생이 6만 주, 최 선생이 4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4만 주. 지분율로 따지면 30%, 그리고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5천만 원. 여기는 3천만 원. 여기는 2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2천만 원. 자, 요 자본 구조를 가지고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설립 시에는 20만 주를 발행을 한 거잖아요. 이거 다 더해서 20만 주를 5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1억 원의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원, 대변에는 자본금 1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그죠? 1억 원이 그대로 가니까는 나누기 20만 주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500원이에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500원입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잉여금이나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결손금이 생겨요. 잉여금이나 결손금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는 높아져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하는 금액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고요. 지금처럼 적자가 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낮아지니까는 이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온 것을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것을 어떤 말 쓰느냐면 할인 발행이라는 말을 써요. 할인 발행.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것을 할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인 발행. 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이익이 났을 때 보통 예금이 3억이었었고요. 자본금이 1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2억이었었고요. 여기도 3억씩 됩니다. 저기도 3억씩 됐어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자본금 1억, 네. 그리고 이익연금이 2억이었었어요. 자본금 구성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익연금의 구성은, 자, 이익연금의 구성은 강 선생이 있고요. 김 선생이 있고요. 최 선생이 있으면 강 선생이 지분율이 50%니까 이익연금 2억 중에 50%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입니다. 내게 1억이란 얘기죠. 김 선생은 30%니까 6천만 원, 최 선생은 20%니까 4천만 원. 네. 이렇게 이익연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 벌어오는 거 이익연금 2억 중에 내게 1억 원, 김 선생은 6천만 원, 최 선생은 4천만 원이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요 지분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50%, 30%, 20%라고 그랬잖아요. 지분율로 계산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요 최 선생이 야, 나 일이 있어서 회사에 더 이상 참가를 못할 것 같은데 내 지분 빼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최 선생이 내 지분을 빼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그럼 뭐 회사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빼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총 자본이에요. 총 자본이 3억입니다. 나누기 토탈 20만 주였었어요. 20만 주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00원이라고 그랬죠. 네, 1,5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최 선생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 발행된 자기 주식, 이미 발행된 주식 중 최 선생의 주식이 몇 주예요? 4만 주잖아요. 4만 주. 액면 단가가 500원짜리죠. 4만 주를 자, 최 선생한테 줄 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00원이니까 1,500원씩 줘야 되는 겁니다. 받을 때는 500원 받았지만 줄 때는 1,500원이에요. 그래서 1,500원에 사와서 없애버리면 돼요. 소각.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 선생은 나갈 때 얼마 갖고 나가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 선생이 회사를 나갈 때 과연 얼마 갖고 나가야 되느냐.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돈이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죠. 돈 벌어오는 거 얼마 있어요? 4천만 원 있죠. 합이 얼마? 6천만 원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이 6천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 선생이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갖고 나가야 되느냐면 자기가 투자한 거 2천만 원에 이번에 벌은 거 4천만 원에서 토탈 6천만 원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6천만 원이에요. 봐봐요. 4만 주를 1,500원에 매입 소각했으니까 4만 주 곱하기 1,500원 하면 6천만 원 나오잖아. 그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 주식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최 선생의 자본금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액면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에요. 여기 액면금액이 2천만 원이었었으니까 2천만 원이 되죠. 자본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뭐 갖고 나간 거죠?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금 최 선생이 나가면서 자기 지분이 2천만 원, 돈 벌어오는 거 갖고 나가는 거니까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최 선생이 나가는 거 분개 이해 가십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 더해서 6천만 원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주를 1,500원에 매입 소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6천만 원, 차변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니까는 2천만 원, 나머지는 잉여금 빼가는 거니까 이익여금은 4천만 원인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때 못 써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때 못 쓰고 어떤 말을 쓰느냐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걸 감자라고 그래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걸 감자라고 하고요.
2천만 원 투자 받았다가 6천만 원 나갔으니까 4천만 원만큼 손해죠. 이게 감자차손이 되는 겁니다. 감자차손. 2천만 원 투자 받았다가 지금 6천만 원 나가는 거니까 4천만 원만큼 손해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감자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차손은 손해지만 비용이 아닙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속하는 거고요. 자본조정 중에서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최 선생이 나가면서 울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웃으면서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최 선생이 나가면서 울면서 나갔을까요? 아니죠. 돈 벌어서 나갔을까? 웃으면서 기분 좋아서 나갔겠죠. 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가 회사를 나가면서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좋은 계정 과목이에요. 뿌듯한 계정 과목. 나는 손해를 봤지만 네가 이득을 봤잖아.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속하는 거죠? 주주를 위해서 존속하는 거잖아요. 주주의 회사니까. 그 주주가 웃으면서 나갔으니까 감자차손은 좋은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회계에서 차손, 손실은 다 나쁜 거예요. 차손이나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감자차손만 좋은 계정 과목입니다. 왜? 주주가 웃으면서 나갔으니까. 주주가 웃으면서 나갔으니까 감자차손만 좋은 계정 과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했다가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서, 주주총회는 뭐 이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 여는 걸 주주총회라고 하는 거죠. 주주총회 열어서 이제 요 감자차손 없애 주시고요. 감자차손 4천만 원 이렇게 없애 주시고 그때 가서 이익 잉여금 4천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주총회 열어서 감자차손 없애주고 그때 가서 이익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어들 당시에는 이익여금이 아니라 감자차손으로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자차손으로 분기를 했다가 감자차손 없애주고 나중에 이익여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이미 발행된 주식 중 4만 주의 액면 단가가 500원입니다. 1,500원에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소각이라는 글자가 여기선 빠졌습니다. 소각이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6천만 원 나가는 거 똑같죠? 대변에 보통예금 6천만 원 나가는 게 똑같아요. 소각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감자라고 해서 자본금 이렇게 분기를 해줬지만 소각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그냥 매입하면 남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이에요. 남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근데 이거 뭐야?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자기 주식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기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에요. 자기 주식은 액면가로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취득가액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남의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거는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인데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남의 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이런 경우에 의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는 분들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니까는 주가는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겠죠, 그렇죠? 이게 자기 주식인 거예요. 자, 만약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SM엔터테인먼트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주식을 사갖고 오면 단기매매 증권인데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사갖고 오면 단기매매 증권인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갖고 오면 자기 주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자본금 감자가 되는 거예요.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각이라는 글자가 빠지면은 이게 자기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그래서 자기 주식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자본의 차감 항목에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있으면 다 차감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될 게 안 줄어들고 자기 주식 이렇게 했으니까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자, 이렇게 했다가 위 자기 주식을 만약에 다시 7천만 원에 팔을 수 있어요. 매각하고 돈은 받아서 보통예금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7천만 원. 이렇게 내다 팔면 주가는 또 폭락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론상 있으니까 자기 보통예금 7천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이 6천만 원짜리 팔았죠. 6천만 원짜리 팔았어요.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1,000만 원. 그래서 얘는 돈을 벌어서 수익 아닙니다. 내가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위 자기 주식을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에 팔았어요. 5천만 원에 팔고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이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 팔고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주식, 자기 주식.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0만 원이에요. 얘네는 손실이라고 해서 비용이 아닙니다. 얘네는 손실이라고 해서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장사해서 생긴 손실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역시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이에요.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이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확 틀립니다.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자예요. 감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자다. 차변의 자본급. 근데 소각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자기 주식이에요. 이 자기 주식을 팔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자본 조정. 자, 반대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적자가 났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적자가 났을 때는 결손금이 생겼었어요. 그쵸? 결손금이. 이것도 이렇게 지겠습니다. 요 보통예금이 3억이 아니라 얼마였었냐면 5천만 원이었었죠. 5천. 이렇게. 그래서 결손금이 5천. 그러면 차변도 5천, 대변도 5천이라고 그랬어요. 결손금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 여러분 결손금 5천만 원 중에 강 선생의 지분율이 50%니까 25, 2,500만 원 책임져야 되죠. 얘는 30%니까 3, 55, 1,500만 원 책임지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20%니까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다 이만큼이 적자가 본 거예요. 최 선생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천만 원이죠. 총 자본이 5천만 원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주당 순 자산 가치는 250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주당 순 자산 가치는 250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250원에 매입 소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 선생은 나갈 때 2천만 원을 다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까고 나머지 1천만 원만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변의 보통 예금이 자 4만 주를 250원에 매입 소각했으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봐요. 4만 주 곱하기 250원 하면 1천만 원 나오잖아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깠으니까는 1천만 원 나오죠. 그죠? 차변에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은 근데 애초에 얼마 있었어요? 2천만 원이죠. 자본금은 애초에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2천만 원. 그 여러분들 자본금 2천만 원 줄이면서 1천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1천만 원은 결손금이잖아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원래 결손금 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손금이란 말을 못 쓰고 이때는 어떤 말 쓰느냐면 감자차익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감자차익. 자본금을 줄이면서 이득을 받죠. 왜? 처음에 투자받은 거는 2천만 원인데 돈은 1천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의 이득이기 때문에 감자차익이라고 해서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수익이 아니에요. 장사해서 버는 게 아니니까 수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는 피눈물 나가면서 그렇죠? 피눈물 나면서 나갔을 거예요. 최 선생은 막 나가면서 내 이놈의 회사 다시는 들어오나 보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차익이 있는 회사는 안 좋은 거예요. 주주가 피눈물 난 겁니다. 감자차손이 있는 회사는 주주가 와 웃으면서 나갔겠지만 감자차익이 있는 회사는 주주는 피눈물 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수견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서 이 감자차익을 그때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자차익 1천만 원 없애주시고 대변에 결손금 1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분개할 때는 2월자를 붙여서 2월 결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개할 때는 2월자를 붙여서 2월 결손금이라는 말을 써요. 2월 결손금. 됐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도 소각이라는 글자가 빠지시면 자 250원이고요. 분개는 대변에 보통 예금이 1천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뭐가 되느냐면 자기 주식 금액은 1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드는 걸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걸 우리가 감자라고 해요. 감자라고 하는데 감자에는 유상감자가 있고요.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라는 게 있어요. 무상감자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감자. 유상감자라는 것은 뭘 유상감자라고 하느냐면 돈이 나가는 거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유상감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유상감자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그죠? 무상감자라는 것은 뭘 무상감자라고 하느냐면 요거는 잠깐만 지울게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지금은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으니까 유상감자가 되는 겁니다. 유상감자. 그러면 무상감자라는 것은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줄어드는데 돈이 안 나가요. 결손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게 무상감자가 되는 겁니다. 무상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까요? 2월 결손금 이렇게 결손금 5천만 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식을 무상감자하다. 돈 안 주고 그냥 줄여버린다는 얘기죠. 최 선생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최 선생이 나가면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유상감자가 되는 거고 안 나가요. 안 나간 상태에서 그냥 결손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자본금 대변에 결손금 5천만 원 없애기 위해서 자본금을 5천만 원만큼 줄이는 겁니다. 이게 무상감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감자 후 강 선생의 주식은 요거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강 선생은 10만 주가 아니라 이제 5만 주가 되겠죠. 5만 주. 500원. 그죠?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네. 봐요.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까면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리고 김 선생은 6만 주가 아니라 3만 주로 쪼그라드는 거죠. 500원. 하면은 3, 5, 15,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500. 3천에서 1,500만 원 까고요. 최 선생은 2만 주로 줄어들어요. 500원 곱해주시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이 변한다라는 얘기죠.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상감자 했으니까 졸지의 주식은 이제 10만 주가 아니라 5만 주가 되는 거고 얘는 3만 주, 얘는 2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간다라고 하면 유상감자,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유상감자. 안 나가는 거 그냥 결승금만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래 각각 지분에서 빼자. 이게 무상감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